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계를 허문 영화 2편으로 티탄이라는 영화를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유명해지긴 틀렸다. 왜냐하면 15분 지날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그제 좀 많이 봤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떠들어도 되나? 내 말이 걱정이 자꾸 하면서 앞서긴 하는데요. 그래도 할게요. 그러려고 했으니까. 미친 걸작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데 누가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알폰소 쿠아론이 만든 영화 그래비티라는 우주 영화 있어요. 그 3D 영상이죠. 근데 3D의 거장이라고 얘기되는 분이 제임스 카메론이잖아요. 아바타. 저 그때 아바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3D 영상을 이 정도 만들면 이게 끝이다. 더 이상 좋은, 이거보다 나은 3D 영상을 제작하기는 힘들겠다 싶을 정도고, 지금도 아바타 2, 3 다 만들어 놨다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3D를 잘 만들으니까 말하자면은 또 선배이기도 하고 알폰소 쿠아론에. 그래서 이 그래비티가 3D를 다뤘으니까 좀 봐달라, 감수해달라는 의미에서 카메론한테 요청을 했나 봐요. 근데 딱 보고 나더니 약간 화난 듯이 그냥 그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환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래서 미친 영화다라고 카메론이 이야기를 했는 게 그게 이제 부제가 됐나 봐요. 말하자면은 내가 3D의 대가인 줄 알았더니 이 친구는 도무지 말이야. 3D를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좌절감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그만큼 3D를 잘 찍었다 이 얘기겠죠. 딴 얘기였고 미친 그러길래. 근데 티탄은 3D 영화 아닙니다. 미친 걸작이라고 붙였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아마도 우리나라 거의 안 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짐작되는 반응은 황당하다. 지금 내가 뭐 본 거야. 그 다음 잔혹성. 이런 피가 튀고 폭력이 나면 그것도 막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그냥 적나라하게. 이건 무슨 영화야 이거. 그래서 사회성이라든지 가족의 관점에서 이런 인간성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은요, 이거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은 이건 그냥 미친 영화예요. 그래서 한국이 별로 안 봤어요. 근데 뒤에 걸작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제 해석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뒤에 알았는데, 저도 2020년 제작된 프랑스 영화인데요, 2021년에 이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더라고요. 좀 된 이유가 있겠죠. 이 영화는 지금 경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의 산물들.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를 떠올리는데, 요즘 핸드폰인가? 아무튼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물질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론에서, 인간 우위론에서 보면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뭉개버리려는 시도를 해요. 저는 이게 미친으로
걸작으로 가는 귀감이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과학기술과 인간 간의 관계, 물질에 대해서까지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수평적 질서에 놓고 인간성을 좀 뒤로 물리고 새로 봐야 된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인 거죠. 예. 코로나19 닥쳐보고 난 뒤에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안에서 인간이 인간의 그 안위를 영위하고 인간성을 가지고 해피하게 살려면은 자연이 가진 기본적인 질서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덕,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연 질서 안에서 자연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너무 파괴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만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인간 우위론에서 출발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 우위론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서구의 합리주의 사상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의 산물조차도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반대로 볼 수 있어요. 물질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나 또는 인간 자체를 물질로 보고 과학의 산물이 물질이니까. 근데 이 물질 둘 다를요, 생동하는 물질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 둘을 충돌시키는 영화적 시도인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실제를 통해서 그 실제를 가지고 실제의 반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들을 허구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대침으로써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심하게는 의식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영화나 뭐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원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특히 다루는 과학의 산물은 뭐냐? 자동차하고 근육 강화제 이 두 개입니다. 자동차나 근육 강화제는 물론 당연히 자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생명을 부여한다? 라기보다는요, 움직일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의 구분되는 경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요, 완벽하게 삭제해버렸습니다. 하고는요,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든지, 그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가 말도 안 되는 영화로 돼버린 거죠. 대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영화의 예를 보면요, 인간이 만든 과학의 산물,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상징적인 어떤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 이거 다루는 영화가 많잖아요. 이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을 우위에 놓는 수직적 질서이거나 정반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를 마음대로 다루어가지고 같은 인간들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뭐 그런 이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가 생산을 한단 말이야. 컴퓨터가 지가 지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잖아. AI 이런 것들도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의 산물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뒤집어 놓는 수직적 질서인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기보다는 컴퓨터나 뭐 이 과학의 산물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어떻게 써야지 된다 하는 도덕적인 측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려면 자연의 질서를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여전히 자연의 질서는 앞으로도 파괴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근데 티탄은
과학기술의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다가는 가상의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둘 간의 수평화, 평등화를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 티탄에서 보여지는 이 수평화의 속에서 드러나는 황당함, 잔혹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도 뭔가 인간 우위론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적어도 잠시라도 인간성을 유보시키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유도하는 힘도 있다. 이제 사실 이 방금 얘기한 이것에서 나아가서 이 영화는요, 과학의 산물의 그 존재, 차면 차, 근육 강화제면 강화제, 그것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물질 대 물질로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의 상상적 유형을 제시하는 게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생동하는 물질로 보는 거죠. 인간도 물질로 보고, 이 말은 인간한테 인간성을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인간한테 인격체라고 해당되는 것을 빼고 그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꼭 그렇게 보여요. 그냥 움직이는 물질처럼 보이지. 그런데 움직이는 물질인데 죽은 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동하는 물질로서의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으로. 이 자동차도 움직입니다. 스스로. 물론 이제 근육 강화제는 의학의 산물인데 그 자체가 움직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이 영화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예요. 이런 동등한 무게와 자격으로 관계를 맺는 것들이 영화의 핵심인데, 이런 장면들의 예를 좀 이거는 들어야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스포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장면들을 한번 몇 개를 나눠놓고 한번 해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